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와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희 해설위원, 박철우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토요일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여자부 연승을 기록 중인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4위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김다운 세터의 성장하는 모습,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입니다. 그렇죠. 속공이에요. 블로킹이에요. 자, 빅토리아 선수가 지금 기업은행 선수들이 속공 대비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블로킹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김다은 선수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김종민 감독이죠. 와, 눈빛의 흔들림은 없어요. 네. 김학영, 이동 공격. 나이스 콤비예요. 시원합니다. 최정민. 이동 공격을 참 많이 쓰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맞습니다. 이 중앙의 미들 블로커 선수들이 앞쪽 속공도 가능하지만 두 선수 모두 다 뒤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거든요. 네. 그 시너지가 좀 나오지 못했던 특히 3라운드, 4라운드였어요. 그렇죠. 언더터스 강소비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요. 맞습니다. 계속 다시 도망가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언더터스 타나치아 블로킹, 임명호 커버, 다시 한번 중앙에서 또 한번 커버가 됩니다. 타나차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블로킹. 김학영 좀 잘 분석해서 나왔습니다. 김학영 선수가 완벽히 잡아냈어요. 김학영 선수의 자신감이 올라가야 팀에겐 좋습니다. 시즌 8번째 블로킹. 그리고 처리를 또 잘해주는 배우나 선수입니다. 노련해요. 그렇죠. 5점 차. 중앙에서 블로킹. 다시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받았고 올리고 강소희가 때렸는데 살렸어요. 수비 좋아요. 수비 1위 IBK 기업은행. 그러나 이번 강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강소희. 황민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늘려 서브 득점. 김호철 감독의 교체 카드가 통합니다. 시즌 20번째 서브 득점. 강소희 선수의 멘탈을 흔들어놓는 서브 득점입니다. 수비할 때 좀 경직된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속공입니다. 네. 모처럼 속공 하나가 통하는군요. 김세빈의 득점. 빅토리아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차가 받았고 김다운 속공. 나이스 콤비예요. 완벽하네요. 김세빈과 김다운의 호흡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신인상을 바톤 터치하려고 네. 이번 시즌 달려가고 있어요. 이동 나이스 공격. 콤비죠. 네. 그대로 또 인무드 블로커들의 활약이 주고받는 양 팀입니다. 세트 포인트 IBK 기업은행 2점 차입니다. 하나차 연타 성공이네요. 김학영 선수가 약간 늦었습니다.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른쪽보다는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요. 왼쪽 강하게 터치아웃. 25대 23 육성의 득점으로 1세트를 가지고 오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최정민 이동 공격 받아냈어요. 배우나 이동 공격이 잡혔고요. 그러나 공격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IBK. 2단 패스 페인트 김다운입니다. 여차하면 본인이 끝내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김다은 세터인데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봤는데 김다운 네. 세터가 세터 중에서 득점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사실 시즌마다 세터 중에 득점이 누가 많은지 찾아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세터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김다은 선수 건 안 찾아봤어요.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는 김다운 세터와 미들 블로커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길어요. 바로 그러나 올렸고요. 툭 하고 넘깁니다. 김다은 왼쪽 높게 강소희 연타 살렸고 직선 고의정의 스파이크가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고의정의 스파이크인데 그 기업은행의 지금 화면에 잡혔잖아요. 네, 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면도 뭐 필요하긴 하죠. 네. 그럼요. 블로킹 커버 다시 높게 빅토리아 살려냅니다. 2단 바로 갑니다. 김채원 살렸고 이 스파이크도 받아냅니다. 또 한 번 강소희 빈 곳 아하. 넘어가나요? 다이렉트 킬. 이것마저 받았는데요.
살려냅니다. 한 점 내기가 어려워요. 끝낼 수 있을까요?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바닥에 잘 떨어지는군요. 놔줬습니다. 김다운의 서브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왼쪽 살짝 올려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달려오면서 강소희 빅토리아가 받습니다. 높게 자 연타 미력이 없고요. 김다은 니콜로바 밀어넣기. 니콜로바 선수가 연속해서 페인트 득점을 해주는데 이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차입니다. 언더터스 최현진 스파이크 다시 넘어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밀어넣기인데요. 살짝 동선 겹쳤고 토스가 나빴어요. 높게 강타 성공입니다. 정말 과감한 공격이 들어가줬습니다. 네, 조은채 선수인가요? 네. 이번 시즌 2라운드 1순위로 지명된 신인 선수. 강력하게 스파이크를 보여줬습니다. 세트 포인트에서 석공 반응이 됐습니다. 앞으로 네트 앞에서 밀어넣기. 이동 공격 배우다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25대 17입니다. 이 세트에는 좀 더 안전. 니콜로바 서브 서브 득점. 서브 2위 니콜로바.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본인의 폼이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강타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힘을 뺀 것이 득점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점 차 언더로 올려줍니다. 네트 앞 수비됐고요. 니콜로바가 커버 그리고 타나차의 강타. 맞고 나갔습니다. 터치아웃 동점을 만드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연속 득점을 챙기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네. 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인데 한국도로공사 4연승 그 4를 5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서브 득점. 네트 맞고 이게 또 떨어지네요. 니콜로바 서브 득점. 타나차 다시 타나차 블로킹 잡혀요. 결국은 김학영 선수가 하나 잡아냅니다. 네. 연속해서 타나차 선수한테 터치아웃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타이밍을 천천히 가져가면서 블로킹을 잡아냈죠. 도로공사 세터를 다시 바꿨습니다. 김다운 선수 코트 안으로 백터 수위 공격 직접 올리는 니콜로바. 타나차가 다시 뜹니다. 길게 뒤쪽에서 빅토리아 받고 왼쪽 스파이크 중앙에서 강하게 블로킹. 또 한 번 IBK 기업은행의 높은 블로킹. 오늘 11개째입니다. 도롱사 입장에서는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시브 길었어요. 한국도로공사 여기서 범실. 아니에요. 네. 과감한 것도 좋지만 네. 네. 옮기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점 차예요. 왼쪽 다시 이번엔 니콜로바 스파이크 살려내는 김채원 리베로. 높게 2단 빅토리아 성공해요. IBK 기업은행 다시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점수도 도망갑니다. 19대 21 3세트. 황민경 김학영은 왼쪽 빅토리아 맞고 네.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터치아웃. 많이 앞서 있고요. 2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석공 바운드된 공 살렸어요. 2단 임명호 연결이 되지 않네요. 최정민 선수의 빠른 판단이 있었고요. 오늘 최정민 선수가 좋네요.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 IBK 기업은행. 여기서 최정민 잘 밀어넣습니다. 강소희 스파이크 밖으로 나가고 마네요. 시즌 맞대결을 펼치는 동안 1, 2, 3라운드 IBK 기업이 잘 나갈 때도 3연승 네. 그 다음에 4라운드, 5라운드 도로공사가 좋은 분위기 연승 5세트 가는 경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1라운드만 3대 1이었고요. 나머진 다 3대 0의 경기였는데 오늘 네. 어떻게 될까요? 성공이에요. 앞서가는 윗서거니 중심을 또 잡아주는 배우나요. 바운드 큰데요. 살려봅니다. 그리고 넘깁니다. 김영옥의 멋진 디그가 또 있었고요. 붙어요. 빅토리아 때릴 수 없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빅토리아. 그러나 뒤에서 수비가 되고 차분히. 반격으로 갑니다. 반격 성공. 네. 하나
터치아. 리시브 많이 흔들려요. 높게 다이렉트. 그러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치아 붙었어요. 블로킹. 그러나 터치아웃이에요. 네. 야, 이걸 또 타나차가 처리를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빅토리아 선수였습니다. 빅토리아. 니콜 수비 넘어갑니다. 득점. 수비 득점. 지금 수비가 살아나고 있는 양 팀에다가 세트 포인트 24대21. 한 점만 더 따내면 이 경기는 5세트로 이어지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블로킹. 나이스로. 이 경기는 5세트로 갑니다. 모두가 간절하게 만들었었는데 공은 밖으로 많이 벗어났습니다. 블로킹! 나이스 블로킹. 배우는 단독 블로킹. 네. 제 생각이지만 김하경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중앙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하경. 거의 공격 터치아웃. 네. 빅토리아. 빅토리아 선수가 약간 잘 참아서 때려줬습니다. 이번에도 그 서브였는데요. 빅토리아 나갔어요. 밖으로 나갑니다. 각이 깊었는데요. 밖으로 네. 벗어나면서 동점이 됩니다. 그래서 김호철 감독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오른쪽 다시 한번 빅토리아. 이번에도 자, 또 나갔나요? 또 나갔어요. 지금 연속 득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연속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고 지켜야 되는 IBK. 강소희가 내려냅니다. 다시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 경험 많은 언니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트 살짝 한손 터스 나이스 성공 마무리. 득점. 네. 최정민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또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신 있게 과감하게 가야 돼요. 이번엔 강소희가 때렸습니다만 뒤에서 니콜로바가 맞습니다. 다시 강소희 아하. 해결합니다. 네. 도로공사의 에이스. 살떨리는 긴장감에서 범실이 나왔고요. 매치 포인트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김하경 속공 밖으로 자. 나갔어요. 그러나 글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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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터치아웃. 두 번째 뉴스 15대15. 이주아의 서브. 김다은 다시 타나차 뒤에서 받았습니다. 높게 황민경 밖으로 나갑니다. 황민경의 공격이 아웃이 됐어요. 다시 매치 포인트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서브 득점. 네, 서울시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세트 스코어 3대2. 5연승을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입니다. 네, 순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5세트 승부를 결정지으며 5연승을 달립니다. 타나차 선수와 강소희 선수, 니콜로바 선수와 배우나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 블로킹에서 앞서며 풀세트까지 승부를 끌고 갔지만 빅토리아 선수를 도와줄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풀세트 승부 끝에 한국도로공사가 4위 IBK 기업은행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합니다. 이 경기 공격수들을 뒷받침해준 임명옥 선수의 활약이 특히 빛났는데요. 사실 리베로 포지션이 주목을 받기 쉽지 않은데 박미희 위원이 예전에 인터뷰한 걸 좀 찾아보니까 다시 한다면 좀 리베로를 해보고 싶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경기할 때는 리베로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포지션을 못했어요. 저는 뭐 세타도 하고 뭐 미들도 하고 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배구를 보면 리베로에 대한 그 매력이 아주 굉장해서 저는 늘 아쉬운 부분이 리베로를 해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또 이 경기에서 임명옥 선수의 활약들을 보면 또 리베로만의 또 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년 멤버로서의 그 임명욱 선수가 21년 차잖아요. 그럼 강산이 두 번을 변하고도 남았는데 여전히 뭐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리시브 뭐 1위, 디그 1위, 수비 1위 누가 뭐래도 살아있는 리베로 전설인데 더군다나 이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 경험들을 이 어린 선수들이 이끌면서 충분히 전달이 잘 되고 있고 임명욱 선수 하면 리베로 치고는 신장이 크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아웃사이더 히터 출신인데 우리 리그에서 아웃사이더 히터 중에서는 신현경 선수하고 이 임영웅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년 연속 리시브 1위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도 베스트 7에 유력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유일하게 50%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가 한 시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잘해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노력도 있고 또 본인만의 어떤 그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이 김다운 선수나 김세빈 선수가 이 언니하고 같이 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쑥쑥 잘 자라고 있는 듯합니다. 확실히 이 경기 중에서도 이 어린 선수들을 잘 다독이는 또 네. 임명욱 선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이 한국도로공사가 6라운드 정말 좋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바로 강소희 선수인데요. 정말 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결국에는 팀의 5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 도로공사가 좀 후반기에 강한 팀이라고 들었었는데 이게 팀 컬러가 이렇게까지 강한지 몰랐고요. 그래도 후반기에 좀 승리를 많이 거둘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좀 힘든 훈련을 해야지 이제 경기 때도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좀 리시브 부분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그 부분을 좀 공격으로 좀 더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는 이제 다은이도 좀 이제 프로팀에 처음 왔기도 하고 이제 뭐 많은 연습으로 좀 호흡도 맞아가는 것 같고 이제 경기를 이기다 보니까 그 호흡이 더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본배구를 못 간다고 해서 저희가 실패한 건 아니고 이것도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 시즌에 꼭 플레이오프 진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 좀 화가 좀 많이 내서 화를 냈는데 이제 그런 감정 컨트롤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냥 항상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고 이제 결정적일 때 꼭 득점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강소희 선수가 또 이 도로공사의 팀 컬러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즌 마지막까지 또 팀과 함께 얼마나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미희 위원이 스페셜 V에 오는 날 더욱더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죠.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조금 더 배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박미희 위원이 시선에서 항상 들려주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미리 하고 싶었는데 되게 아껴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경기 내용, 뭐 그날 경기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보고 기록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경기를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떤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원포인트 서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확실히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원포인트 서버 하면 이 순간적으로 게임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또 확 바꿔주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한 세트에 한 번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이게 과정도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지금 보이는 뭐 이혜림 선수도 팀을 이적해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팀마다 다 다르게 있어요. 이 지금 보이는 한미리 선수 또 정관장에는 신은지 선수 이 팀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유바람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정말 풀로 뛰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팀을 분위기를 바꿔놓을 건지 중요한 점수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을 해봤고요. 요즘 배구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 서브 하나로 어떻게 세트를 가지고 오고 언니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 한 번의 서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신은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침부터 정말 수십 개의 서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연습량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심장이 커야 되잖아요. 네. 보통 보면 이렇게 초반에 들어가진 않아요. 20점 넘어서 들어가는데 어떤 그 경기가 아주 굉장히 긴박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도 강해야 되고 멘탈도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서브가 앞으로도 이제 그 플레이오프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신체적인 좋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기본기를 좀 튼튼히 해서 프로에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이 틈새 공략을 좀 잘해서 그 언포인트 서버에 좀 도전해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히 뭐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프로에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선수를 이 경기
경기 보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눈여겨보셔도 참 경기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4위 IBK 기업은행 패했지만 풀세트까지 승부를 끌고 가며 자리를 지키고요. 5위 한국도로공사 승리를 거두고 5연승을 달리며 4위와 2점 차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승점 3점 차 5위 삼성화재와 6위 한국전력이 만났습니다. 이 삼성화재가 5위를 지켰을지 아니면 한국전력이 빼앗았을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즐리 선수가 지금 모습이 보이는데 물어봤더니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호 맞고 20번 가로막기는 쳐! 야, 지금 너무 많이 한 자리에서 내주고 있는데요. 선제도 김주영 쾌거픈 윤하준 베커 랩치를 타고 득점 성공. 15대 10 강성 김종호의 서브 득점. 다시 김종호의 서브입니다. 백턴 김동영 성공입니다. 유연하네요. 네. 과감한 스윙으로 이겨냈습니다. 다이렉트 킥 임성진 다시 강한 서브. 낙심의 백어택 막힙니다. 또 하나의 블로킹을 추가하는 한국전력. 여전히 한국전력의 세트포인트. 서재덕 김주영 B성공 1세트 한국전력이 가져갑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코치에 내 진심 담아서 그냥 플레이하면 되지 왜 표정들이 다 이 모양이냐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2호번 김우진의 연타. 자, 살렸어요. 일단 넘겼습니다. 이윤수 김우진. 이호번 백커스 김우진 블록아웃 득점. 이제는 김우진 선수한테 투브록이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까지 나옵니다. 서브의 중요성이 이만큼 큰 겁니다. 서재덕 막혀요. 역전 블로킹 25. 자, 리시버 흔들렸어요. 세트를 끝낼까요? 삼성화재 박심에 뒀습니다. 이윤수 블록아웃 득점. 김정호 안고 때렸습니다. 김우진 살렸고 강타 다시 막혀요. 연속 블로킹. 백커스 김우진 다시 막힙니다. 연속 4개 블로킹. 올려놓고 25 득점 없습니다. 네트 맞고 나왔어요. 노재욱 20원 블록아웃 만점차. 서브차 듀스로 이끄는 막신. 25년 리시브 막심 블록아웃입니다. 이원주 김동영 안테나를 때립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29대 28. 높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중앙 빼고 태클로킥 듀스 접전 끝에 삼성화재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윤하준이 받고 달려드는 고교영 블로킹. 다시 따라가는 삼성화재입니다. 도점차. 이호건 밀어넣습니다. 21대 20. 서재덕 강타 블로킹. 동점 블로킹. 4세트도 기어코 동점을 만드는 삼성화재입니다.
나준. 자, 지금 안테나를 건드렸는데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 네. 안쪽에 떨어집니다. 선수 서브에 강점이 있네요. 백토스 속공이 막힙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올 시즌 첫 번째 연승을 만들어냅니다. 20점 이후 확실한 이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삼성화재가 연승을 만듭니다. 중요한 순간 서브와 블로킹으로 승기를 잡은 삼성화재인데요. 김우진 선수가 62%의 공격 성공률로 24득점을 기록하며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17개의 블로킹으로 블로킹에서는 앞섰지만 결국 흐름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삼성화재가 시즌 첫 연승을 만들면서 5위를 지킵니다.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경기였는데요. 이 선수들을 깨운 건 김상호 감독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네, 경기 초반 이 범실이 좀 난무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던 삼성화재였는데 김상호 감독이 선수들 불러 모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승리의 원동력이 됐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코트에 내 진심 담아서 그냥 플레이하면 되지 왜 표정들이 다 이 모양이냐고. 선수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준 이 김상호 감독인데 선수들 입장에서도 확실히 와닿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작전 타임 때 이야기한 지시사항들은 이미 경기 전 팀 미팅에서 숙지하고 들어온 내용들인데 알면서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감독의 역할 중에 정신적인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김상호 감독이 파악하고 메시지 전달했습니다.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선수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 작전 타임 이후로 누구 한 명 콕 집어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잘해줬어요. 2, 3, 4세트 모두 역전승을 거뒀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이 세트가 3세트에 20대 24로 지고 있는 상황에 역전하는 모습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코트에서 진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적중을 했고 아마 이 김상호 감독의 이 메시지가 이 선수들과 팬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또 감독들의 이 작전 타임에 명언을 듣는 재미 또한 정말 쏠쏠한 V리그인데요. 혹시 지금 궁금해지는 건 박미 위원이 기억하는 이 감독 때 내가 했던 명언 중에 하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김상우 감독이 진심을 다해라는 보통 이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 명언보다는 명언은 뭐 다른 분들 많이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너무 안 됐을 때 이게 배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또 11점인가 10점인가 뒤지고 있다가 뒤집는 경기도 저는 뭐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에서는 엄청 많은 생각을 하니까 선수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이겼으니까 다행이네요. 그 일침을 날리는 한마디든 뭐 뭔가 그렇게 깨워주는 한마디든 확실히 그 시끄럽고 한창 흥분돼 있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 감독들의 이 한마디도 경기 중에 함께 지켜보시면 참 또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김상호 감독이 또 선수들을 일깨우면서 삼성화재가 연승을 만들며 승리합니다. 남자부 경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5위 삼성화재가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자리를 지킵니다. 한편 6위 한국전력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입니다. 올 시즌 5번의 맞대결 중 4번을 풀세트 접전을 펼친 두 팀이 만납니다.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경기인데요.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결과는 대한항공의 우위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우리카드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사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한항공의 좀 압도적 우위를 예상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비교적 좀 대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생각보다 이 스팸들이 이 대한항공 쪽으로 더 많이 가긴 했지만은 솔직히 좀 이 시즌 후반으로 오다 보니까 누구의 승리 좀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또 대한항공이 2위에 대한 어떤 목표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대한 준비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카드의 좀 더 승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점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올 시즌 아직 3경기나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직전 OK저축은행과의 경기를 보고
토미 감독의 남은 시즌 운영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인 김관우 선수와 최준혁 선수를 투입하면서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남은 경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KB손해보험에게 2위를 빼앗기면서 동력도 많이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요스바니의 부상으로 러셀 영입을 발표했는데 러셀이 당장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승리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승리보다는 호흡을 맞추는 시간에 충분히 좀 시간을 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카드는 알리나 니콜리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김지한 그리고 송명근, 김영근까지 상당히 좋은 국내진들이 또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또 힘을 내준다면 아마도 이 우리카드에 좀 더 승리의 축이 좀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철호 위원은 우리카드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박철호 위원의 또 이 예상이 적중할 수 있을지 좀 함께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승점차 없는 2위 정관장과 3위 현대건설이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결과는 현대건설의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현대건설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정관장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3승 2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정관장인데요. 이 경기의 예상 승리 확률은 의외로 또 현대건설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각각 3경기씩 남겨둔 상황에서 아직 2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박주미 기자님이 2위에 대해서 엄청 많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거기 기초를 다시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2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현대건설의 김다인 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지난 경기를 제가 자세히 보니 어쨌든 손에 들어오는 그 토수가 조금 이제 회복이 많이 된 듯하고 본인의 그 기분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저는 이 조율을 하는 김다인 선수의 그 안정감이 빠르게 회복돼서 그런지 이 다가오는 경기에서는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또 이다현 선수나 모마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볼로 연결하면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점. 반면 정관장은 사실 이제 부키리스 선수나 박은진 선수 이 선수들의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가 되게 궁금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세타와 이다현 선수로 좋아졌지만 나머지 하나는 양효진 선수와 모마 선수가 실전 경기에서 얼마 정도 그 경기를 끌어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짚어보고 싶고요. 이제 기존 선수들을 어떻게 이제 들고 나올 것인지 만약에 양 팀에서 진짜 그 베스트 전력으로 나온다면 정말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제가 이제 원포인트 서버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는데 박철우 선수가 사실 원포인트 서버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심어줘야 되잖아요.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주전을 뛴 게 아니다. 교체로도 많이 들어왔었고 원포인트 브로킹도 시작을 했었고 근데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첫 출전이 원포인트 서버였던 것 같아요. 정말 긴장된 순간에 들어서 했는데 지금 이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이들 원포인트 서브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출전에 대한 기회를 받고 있는 만큼 그 기회가 한 번이 10번이 되고 그 기회가 그 다음 선수로서의 어떤 스텝으로 밟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이런 정답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정답인가요? 네. 확실히 V리그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 박철우 해설위원이 시작은 원포인트 서버였다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V리그가 넘치는 재미로 가득한 건 또 그런 반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남은 V리그도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일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여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우건 캐스터와 박미희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일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